네, 이번에는 월간예벽 4호로 118쪽에 있는 환단고기 위선론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학에는 세 가지 병독이 있습니다. 외독, 중독, 양독의 삼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우리들 자신의 사대주의 정신에 있습니다. 환단고기에 대해서 부정을 위한 부정의 논리를 펼치는 일부 강단사학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환단고기에는 현재 전하는 여러 역사서 및 위서를 베껴 쓴 흔적이 많이 존재한다. 규언서화 및 단기고사와 문장 구조까지 일치하는 문장이 많이 발견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반론입니다. 환단고기가 규언사와 단기고사와 문장이 일치하는 곳이 많다고 하여 베껴 썼다고 하는 주장은 이들 사서들이 저본으로 삼았던 원전, 즉 전에 내려오던 다른 사서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한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대사를 담은 사서가 한두 권 간신히 전해지면서 그 한정된 저본을 어렵게 접한 사람마다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과 다른 사서들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사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이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록을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 느껴 그대로 전제하는 일은 한국과 중국, 전적에서는 흔하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다음 주장입니다. 환단고기는 신채호가 주장한 연개소문의 사망 연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연도는 잘못된 연도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반론입니다. 환단고기에 나오는 연개소문 사망 연도는 개화 16년, 즉 기원 후 657년입니다. 그런데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는 연개소문의 사망 연도를 보장왕 25년인 C 666년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중국의 신구 당서와 자치통감을 초록한 것입니다. 김부식은 C 666년을 고구려 연보로 환산하여서 연개소문이 죽은 해를 보장왕 25년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 기록들 신구당서, 자치통감, 삼국사기는 모두가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923년 중국의 하남성 낙양북만에서 천남생의 묘지가 출토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생의 묘지에 남생은 28살에 망리지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였으므로 남생이 망리지의 자리에 오른 해는 C 661년이고 연개소문이 죽은 해 역시 C 661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생이 3년상을 치른 뒤에 망리지의 자리에 올랐다면 연개소문이 죽은 해는 C 658년이 됩니다. 환단고기의 기록과는 1년 차이가 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연개소문의 죽음을 남생이 망리지에 올랐던 시점을 기준으로 C 657년이라고 봤는데 이는 선생이 당시의 묘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남생이 24세에 망리지에 올랐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환단고기의 기록과 신채호 선생의 주장이 일치하지만 이는 선생의 착각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정확하게는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환단고기의 내용 또한 더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장입니다. 이화사의 언행록에 수록된 시가 단기고사와 환단고기에 인용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반론입니다. 이화사는 화사 이관구를 말합니다.
그의 부친은 이윤구이며 부친의 스승은 유흥두입니다. 유흥두가 단기고사를 중국의 고서점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유흥두는 이윤구에게 단기고사 필사를 맡겼고 이것은 아들인 이관구에게 전해져서 1949년 해암 김두화와 함께 발행되었습니다. 위서론자들이 말하는 논점은 화사 이관구의 언행록에 유흥두의 시가 나오는데 언행록의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월산 마한촌에 또한 고대의 석비가 있는데 대학 유흥두가 이 석비를 보고 시를 지어 이르기를,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과 비슷한 문구가 단기고사와 환단곡이 단군세기에 나온다는 주장입니다. 정리하면 단기고사의 출처가 유흥두인 점과 그 제자 이윤구의 아들 이관구를 통해 발행이 된 점을 유추해 볼 때 단기고사가 오히려 당대에 있던 고대 사료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군세기에 나오는 여홍송의 시를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조선시대는 기자를 숭상한 시대였기 때문에 조선시대 어떤 유학자가 단군세기류의 고대 사설을 읽고 기자조선의 후예로 바꾸기 위해 단시를 기시로 바꿔서 새겨 넣었다고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환단고기가 유흥두의 시를 본떠서 집어넣었다는 것은 억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장입니다. 환단고기는 기독교 교리와 유사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쓴다. 또 환단고기의 영혼, 각혼, 생혼은 명나라에 파견된 예수의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가 기독교 교리를 중국어로 번역한 천주시리에서 성삼품서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환단고기는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에 위작된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입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으로 계신다, 이런 뜻이고, 환단고기의 삼신일체는 우주의 조물주는 본체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작용으로 보면 삼신이며 삼신의 본체와 한 몸이 되어 우주 만유를 다스리시는 지존무상의 주제자 삼신상제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죠. 삼신과 삼신일체 상제님은 삼송조 시대로부터 한민족이 사용해오던 하느님의 명칭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환단고기의 삼신일체 하나님은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주장입니다. 단군세기 21세 소태단군조에 은나라 왕 무정이 전쟁을 일으켜 귀방을 물리쳤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주역 63번째 괴인 기재괴에 나오는데 환단고기가 이를 이용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역에는 고종이 귀방을 정벌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고종이 귀방을 공격했다는 사실은 은나라의 유물인 갑골문에서도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갑골문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이후입니다. 따라서 환단고기에 실린 무정의 귀방 공격에 대한 내용은 주역에서 끌어온 것도 아니고 갑골문에서 차용한 것도 아닙니다. 환단고기의 편찬자인 기현수나 전수자인 이유립이 우리 상고사에 대해 관심과 열정이 남달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종횡무진 모르는 것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입니다. 환단고기에 나오는 단군조선과 삼조선설은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의 영향을 받아서 기술되었다. 따라서 환단고기가 1911년에 출간되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입니다. 환단고기와 조선 상고사는 같은 내용의 삼조선설을 기록하고 있지만 환단고기의 삼조선설이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호태왕 비문에 있는 북부여 천재의 17세 손이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이다 라는 기록에 대해서 환단고기 해석은 조선 상고사 해석보다 더욱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환단고기가 조선 상고사의 영향을 받아서 조작되었다는 위소론자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계은수 선생과 알고 지내던 독립운동가 단재가 환단고기를 읽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장입니다. 환단고기의 내용이 박은식의 한국 통사와 같다. 환단고기는 한국 통사를 베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반론입니다. 카톨릭 대학교 교수인 이순근은 단군세기 서문에 나오는 구규형하고 사유혼하니 라는 구절이 박은식의 한국 통사에 나오므로 박은식의 책을 베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단고기는 1911년에 발간되었고 박은식의 한국 통사는 1915년에 발간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통사의 문장이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나라와 역사에 대해 언급하는 형식이므로 박은식이 다른 역사서를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위소론자들은 원문 자체를 분석하지도 않고 글의 전체 논리 흐름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유사한 한 구절을 떼어다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통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가히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가히 멸할 수 없으니 대개 나라는 형이요 역사는 신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라가 멸하였어도 역사만 살아있으면 나라는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은 이런 다른 글을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그 책이 무엇입니까? 1911년에 발간된 환단고기의 단군세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환단고기 위소론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